요즘 세상,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요?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잃어버린 우산 하나도 돌아오기 힘든 세상. 지갑이나 여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독일에서 10년 넘게 하늘길을 누빈 한 여성이 있습니다. 40개국을 넘나들며 사람은 믿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어느 날 서울에 도착한 뒤 자신이 평생 믿지 않았던 그것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평생 조심하며 살아온 한 독일 여성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신뢰를 배우게 되는 작고도 깊은 감동의 기록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실까요? 그 전에 1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의 수석 승무원 안네 슈나이더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카페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옆자리 여성이 노트북과 가방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로 향했죠. 처음엔 자리를 맡아달라는 부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비싼 물건을 그냥 두고 갈 수 있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제 직업상 세계 곳곳의 공항을 경험했고 이런 행동은 프랑크푸르트는 물론이고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동료 승무원 마들렌에게 살짝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다니나? 너무 아니한 거 아니야? 마들렌은 어깨를 으쓱하며 커피를 훌쩍였어요. 그러게 정말 신기하다. 그 순간 문득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로마 여행 중에 소매치기를 당했던 일이요. 지갑과 여권 모든 것을 도난당했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독일 대사관에서 임시 여행 서류를 받아 겨우 귀국할 수 있었어요. 그 일로 아버지가 남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누구도 믿지 마라. 공항을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는 택배 상자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훔쳐갈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저녁이 되자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유럽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아.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는 듯한. 하지만 곧바로 제 원칙을 되새겼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위험은 존재해요. 신뢰는 위험한 환상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늘 조심합니다. 가방은 항상 몸 앞쪽에 두고 지갑은 안쪽 주머니에, 여권은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죠. 10년간의 비행 경험이 가르쳐준 습관입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었는데도 서울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편의점에는 혼자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죠. 이런 광경이 일상인 듯 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 뭐가 다른 걸까?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풍경이었어요. 마치 범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내일 서울 관광을 하며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이 도시가 제 오랜 신념을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마들렌과 함께 서울 탐험에 나섰어요. 명동의 쇼핑거리,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 그리고 신촌의 젊음 넘치는 거리까지 돌아다녔죠. 마들렌은 유난히 신촌의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대학생들로 가득한 거리, 카페와 식당이 늘어선 골목길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안내, 저기 벤치에서 잠시 쉬었다 갈까? 너무 오래 걸어서 다리가 아파. 마들렌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오후,
우리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죠. 마들렌은 가방을 벤치 위에 올려두고 주변 풍경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들렌, 가방은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해. 제 조언에 마들렌은 웃으며 대답했죠. 안내, 너무 걱정하지 마. 이곳은 안전해 보여. 호텔로 돌아온 것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마들렌이 방 안을 헤집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죠. 안내, 내 클러치백이 없어. 여권과 신용카드, 현금 모두 그 안에 있었는데.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들렌의 말을 듣자마자 신촌의 그 벤치가 떠올랐습니다. 마들렌이 가방을 올려두고 사진을 찍던 그 순간이요. 혹시 신촌에서? 마들렌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거기서 마지막으로 봤어. 어떡하지? 여권까지 없으면 귀국 비행기도 못 타잖아. 마들렌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비슷한 상황을 비행 중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에 절차를 알고 있었죠. 마들렌은 프랑스 국적이라 바로 프랑스 대사관 긴급 번호로 연락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프랑스 대사관 긴급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임시 여행 서류 발급에는 최소 2, 3일이 소요된다는 것이었죠. 우리의 귀국 일정은 내일이었습니다. 마들렌은 침대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어떡해. 내일 비행기인데. 이런 적 없었는데.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은 국가를 방문했지만 여권 분실은 여행자에게 최악의 상황이죠. 특히 다음날 돌아가야 하는 승무원에게는요. 마들렌, 경찰서에 신고해보자. 혹시 모르잖아. 속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의 아버지 경험, 그리고 제가 목격한 수많은 사례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마들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죠. 그날 밤 마들렌의 눈물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세상은 어디나 똑같아.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돼. 아버지의 교훈이 더욱 진실로 다가왔어요. 신뢰는 사치일 뿐입니다. 특히 타국에서는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마들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눈가가 퀭했어요.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손을 꼭 잡아주었죠. 걱정 마, 최선을 다해볼게. 경찰서에 도착하자 젊은 경찰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분실물 신고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신촌 지역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후에 연락드릴게요. 경찰서를 나오며 마들렌의 한숨소리가 더 깊어졌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우리의 출국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죠. 마들렌은 이제 항공사의 상황을 알리고 비행 일정 변경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내 경력에 오점이 생기겠네. 이런 실수를 했다니. 마들렌의 말에 저도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10년 경력의 승무원으로서 이런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귀국 비행에 탑승하지 못하면 다음 스케줄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것은 곧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죠.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그저 무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결국 사고는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마들렌이 벤치에 앉아있던 모습은 포착되었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클러치백을 가져갔는지 아니면 마들렌이 실수로 두고 왔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죠. 이 나라 아무도 내 물건을 찾아주지 않아.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들렌이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항상 철저하고 냉정했던 제가 처음으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들렌,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이상한 안전함. 그것은 결국 환상이었던 걸까요? 택시 기사님은 우리의 상황을 듣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에서는 분실물이 종종 돌아오기도 해요. 그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온 적은 없었으니까요. 특히 현금과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은요.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저는 마들렌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말을 마치지 못한 채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호텔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슈나이더님, 혹시 프랑스인 마들렌님의 클러치백을 찾으시나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호텔 프론트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마들렌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바꿨죠. 네, 맞아요. 찾으셨나요? 네, 한 청년이 방금 맡기고 갔어요. 여권과 현금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마들렌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간 비행하며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지금 돌아갈게요. 택시를 돌려 호텔로 다시 향했습니다. 마들렌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돌아왔다고. 모든 게 그대로라고. 프론트에 도착하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과자 상자였어요. 조심스레 열어보니 마들렌의 클러치백이 그 안에 있었죠. 마들렌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안내 모든 게 그대로야. 현금도 카드도 여권도. 저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현금 300유로와 신용카드, 여권까지 모두 온전했어요. 심지어 마들렌이 가지고 다니던 작은 가족 사진까지요. 그 청년은 어땠나요? 이름이나 연락처를.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말도 없이 이걸 두고 가셨어요. 그냥 외국인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만 하셨죠. 마들렌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과자 상자를 자세히 보니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죠. 이건 뭐라고 적혀 있는 거죠?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건 잃어버리셨죠? 찾아가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심지어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말이죠. 이거 한국인이잖아. 마들렌이 감탄했어요. 호텔 로비에 앉아 마들렌과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아버지의 교훈, 10년간 품어온 불신,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까지. 어쩌면 우리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마들렌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복해서 클러치백을 열어봤어요. 마치 환상을 확인하려는 듯 했죠. 안내, 나 이제 비행기 탈 수 있어. 그녀의 기쁨이 전염되어 저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이 도시는 정말 특별한 걸까? 비행기가 하루 밀린 덕분에 우리는 서울에서 하루를 더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들렌의 제안으로 유실물 센터를 방문했어요. 이 나라의 분실물 처리 시스템이 궁금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영어 가능하세요? 마들렌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와드릴까요? 마들렌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켜고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분실물 데이터베이스였어요. 한국에선 분실물이 신고되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경찰, 지하철, 버스 회사 모두 연결되어 있죠. 그 정교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작년에는 얼마나 많은 물건이 주인에게 돌아갔나요? 제가 물었죠. 약 80% 정도요. 특히 지갑이나 여권 같은 중요한 물건은 더 높은 비율로 찾아가세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도난은 흔하지 않나요? 저도 모르게 물었죠.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도난이요? 물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선 대부분 정말 분실한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 고의로 가져가는 경우는 드물죠.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카페의 노트북, 거리의 택배 상자, 밤길 걷는 여성들. 이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유실물 센터를 나온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마들렌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이런 경험 처음이야. 한국 사람들. 진짜 뭐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회가 이런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법이나 시스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서울의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거리는 활기찼어요. 그러나 이제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방비가 아니라 신뢰, 안이함이 아니라 안전함으로 말이죠. 안내, 우리가 너무 의심이 많았던 걸까? 마들렌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간 품어온 불신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의 교훈은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이곳이 정말 특별한 걸까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불안이나 경계가 보이지 않았어요. 서로를 자연스럽게 신뢰하는 듯 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마들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낯선 도시에서 갑자기 찾아온 따뜻함, 그리고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정 마이너스 신뢰.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부터 시작해 인사동, 명동까지 여유롭게 걸었어요. 이번엔 경계심 없이 그저 이 도시를 느끼며 말이죠.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가옥 사이로 좁은 골목길을 거닐었습니다. 어느 길모퉁이에서 노인 부부와 마주쳤어요. 그분들은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셨죠. 정말 따뜻한 나라야. 마들렌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단순히 날씨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작은 찻집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는 게 습관인가 봐. 이후 명동으로 향했죠. 쇼핑의 메카라는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맥도날드에 들어갔어요.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햄버거를 먹었죠.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습관처럼 트레이를 그대로 두려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이 치우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마들렌이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봐, 저기. 옆자리의 중년 부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트레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종이컵, 플라스틱까지 분류해서 버리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치 당연한 일처럼 정리하고 있었죠. 유럽에선 이런 건 전부 직원이 해요. 여긴 국민 모두가 주인 같네요. 제 말에 마들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남이 보면 더 조심하는 나라야.
참 예의 바르다. 트레이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철로 향하는 길, 한 무리의 학생들이 지나갔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 한쪽으로 붙어 걸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도 놀라웠어요. 노약자석이 비어 있었죠. 혼잡한 시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유럽에선 비어있는 자리는 곧 누군가의 자리가 되는데, 마들렌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의식적으로 저도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는 꼭 분리수거하고 목소리는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됐어요. 마치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았죠. 이곳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마들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까지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어요.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야경,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편의점, 그리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안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은 곳이었죠. 그리고 그 신뢰와 배려는 저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신뢰는 사치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그 선택을 매일 실천하고 있었죠.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기사님은 친절하게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관광 잘하셨나요? 서울은 어땠습니까? 마들렌이 지갑을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를 했더니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 그런 일이 종종 있죠. 한국이 이렇게 된 건 다 이웃 생각하는 마음 덕분이에요. 내가 손님 지갑을 주워본 게 벌써 3번째예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3번이나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돌려드렸죠. 한 번은 공항에서 외국인 손님이 놓고 내리셨는데 다음 날 다시 만나드렸어요. 안내는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지갑이 돌아왔군요. 기사님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그게 당연하니까요. 당연하다.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당연하지 않은 일이 이곳에서는 당연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특별함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경계심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교훈은 틀리지 않았지만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마들렌, 다음 휴가는 어디로 갈 거야? 무심코 물었어요. 마들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다시 서울이지. 이번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사람에 대한 신뢰를요. 독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항공사에서 새로운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안전 수칙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한국 파트 제작에 지원했죠. 신뢰는 문화가 아닌 선택이다 마이너스 한국에서 배운 교훈. 이것이 제가 제안한 주제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눴어요. 처음의 의심부터 마지막 날의 깨달음까지 모든 과정을요. 우리는 종종 승객들에게 소지품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먼저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동료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차 베테랑 승무원이 말하는 신뢰의 가치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갔나 봐요. 교육 영상은 큰 호응을 얻었고 곧 모든 신입 승무원 교육에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들에게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어떻게 한 도시가 한 사람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다음 휴가 계획을 짜면서 망설임 없이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출발하기 전날 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아버지, 내일 한국 가요. 그 나라에 대해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통화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제가 처음으로 사람을 믿게 만든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40개국을 다니며 찾지 못했던 것을 저는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발견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따뜻한 일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신뢰와 배려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